배달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습니까? 처음에 이제 배달을 하게 된 건 사실 제가 헬스장 쪽 자영업을 했었으니까. 아, 헬스를 하셨어요? 아, 그래서 이렇게 몸이 좋으신 거구나. 지금 뭐 살이지만 어쨌든 이게 딱 근육이네, 근육.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말 그대로 센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혼자 멍하니 있었는데 뭐 우연히 이제 뭐 배달 관련된 내용들을 저도 듣게 됐죠. 아, 코로나 때? 그때는 헬스장 출입 금지였죠. 사실상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새벽에 이제 로켓 택배를 하고 우연찮게 이제 낮에 쿠팡이 그때 들어오면서 자전거로 수지에서 배달을 조금씩 했었어요. 아, 일반 자전거로요? 네, 일반 자전거 했었어요. 그리고 중간에 자동차로도 몇 번은 했는데 사실상 크게 뭐 하진 않았고 헬스장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 시간이 남을 거 아니에요? 왜냐면 회원들을 계속 정리를 하고 일하는 시간이 적어지니까 그때 오토바이로 조금씩 해 나가다가 그렇게 시작했죠. 지금은 이제 전업으로 하시는 건가요? 지금도 뭐 사실상 그때부터 하는 몇 가지 일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비중이 조금은 높긴 합니다. 수입 비중이. 그러니까 다른 일도 하시고 쇼핑몰도 하시고 뭐 이러는 것 같던데? 뭐 크게 그 수입은 많진 않지만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해보고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배달 일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제일 처음 할 때는 쿠팡으로 하신 거예요? 배민으로 하신 거예요? 맨 처음에는 그때는 배민으로 자동차로 분당에서 해봤는데요. 지금도 기억나지만 1시간인가 2시간 동안 홀이 안 울렸어요. 배민으로? 네, 맨 처음에 안 울렸어요. 그렇게 해서 몇 번 하고 포기를 했죠. 도저히 없어서 그때 당시. 근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때가 분당 쪽이랑 이럴 때 그 배민이 시작될 때라고 들었어요. 그래서 아마 일반 그냥 커넥터인 저한테는 그게 배정이 거의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.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시는 편이세요? 평일 기준으로는 평균 한 9시간, 주말 기준은 한 12시간에서 15시간. 그럼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?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들 수 있는데 그래도 나름 운동을 하고 체육과를 나와서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. 아, 운동하신 분이라 체력적으로는 남들보다는 좀 괜찮겠다.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. 그러면 오토바이로 만약에 배달을 한다고 하면 그 신체 부위 중에 어느 부분을 단련하는 게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할 때 가장 유용하게 쓰임이 있겠다. 뭐 어느 쪽을 단련을 해야 좀 편하게 할 수 있다.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건 뭐 다른 이야기지만 사실 저도 나중에는 배달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운동, 스트레칭에 대한 영상을 만들 생각이 있지만 오히려 오래 배달을 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을 강화한다기보다는 자기 몸에 맞는 오토바이를 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결국에는 좋은 오토바이 사라는 거네요? 자기 키에 맞는 오토바이. 아니,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요즘에 오토바이로 배달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하체가 약간 얇아지는 느낌이 나거든요. 허벅지랑 뭐 이런 데가. 그래서 이런 데를 좀 강화하는 운동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여쭤봤습니다. 그거랑 사실 오토바이 타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. 그럼 이게 단순히 나이 먹어서? 그거는 건강적인 문제로 보지 오토바이를 타는 거랑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예전보다 단가나 이런 면에서 좀 많이 내려갔잖아요. 극복할 수 있는 비법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사실 뭐 비법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생각이 매몰되는 것보다는 사실상 어차피 이 일을 떠나지 않는 이상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쿠팡 플러스 위주로 타고 계시잖아요. 원래는 일반 쿠팡하고 배민 커넥트를 타셨었는데 배민 커넥트, 일반 쿠팡하고 지금 플러스 할 때하고 차이점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제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너무 마법적인 그런 차이는 아니라서 플러스는 약간의 좀 단체성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의 장점이라고 보면은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도 괜찮다는 플러스를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처음 시작하는 입장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배달이라는 것도 픽업을 해서 지도에 그려진 대로 그냥 가서 갖다 주면 끝나는 거지만 그 중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데 그 과정을 대처하는 능력이 처음인 사람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뭐 오배송이 있을 수도 있고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고객 요청사항 기타 등등. 근데 그런 부분에서 물어볼 곳이 만약에 없다면 플러스가 아무래도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제 일반하고 플러스 할 때하고 수입적인 면에서 조금 상승 효과가 있었는지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잘 타는 사람은 그냥 다 뭘 타도 다 잘 탄다. 플러스를 타든 뭐 일반을 타든 잘 타는 사람은 다 잘 탄다. 잘 타는 사람은 뭘 타든 다 잘 탄다. 자가 정비하고 계시잖아요, 오토바이. 특별하게 자가 정비를 하시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? 처음에 시작한 건 단순하게 재미를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혼자서 할 때는 사실상 그렇게 많은 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지금에 있는 지사에 있다 보니 뭐 다른 형님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그 형님 것들을 만져보다 보니 조금씩 재미를 좀 더 느끼면서
하면서 자꾸 단계를 높여 나가는 게 아닌가. 제일 어려웠던 기종이 뭐가 있어요? 대중적인 게 차라리 PCX, MX, 뭐 포르자, 뭐 Xmax 이렇게 21년식 이후 거 위주로 대중적인 것들을 만지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서 뭐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틀 전에 15년식 오토바이를 만져보고 약간 좀 구형이라서 당황했죠. 오일이 한번 샜잖아요. 그거는 며칠 전에 브레이크 오일 한번 새가지고 당황하셨던 적이 있던데. 그거는 이제 하다가 일어나는 실수 과정 중에 하나. 항상 일어나요. 앞으로 자가 정비도 잘 해주시고 제 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노력해보겠습니다. 자, 지금 말씀 감사드리고요.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계속 배달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끝으로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뭐 처음에 배달을 할 때도 분명 낯선 그런 것들이 있고 걱정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.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배달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무사복귀 항상 안전운전하시고. 자,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.